자, 여러분 이제 우리 건축 허가 부분 했잖아요. 이제 건축 신고. 건축 신고 대상 건축물입니다. 건축 신고를 하면 건축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그 대상 건축물입니다. 자, 볼게요. 이것도 되게 많이 힘들어하고 건축법에서 이 내용 때문에 거의 포기합니다. 왜? 너무 많이 헷갈리니까. 기출문제를 푸는데요. 이거 자체를 암기했다고 하더라도 기출문제가 안 풀려요. 그 정도로 이게 외우기도 되게 힘들고 여러 가지 많습니다. 신고 대상 건축물이에요. 이거 말고도 엄청 많아요. 많은데 그중에서 시험 문제에서 15개년 기출문제에서 나왔던 내용만 가지고 정리해 놓은 거예요. 왜? 이거 말고도 많죠. 근데 그거 다 하려고 하면 공법을 포기해야 됩니다. 다 왜? 통찰을 못하죠. 그렇게 되면. 그럼 2차만 계속 공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공법만 공부한다고 합격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줄여드려야죠. 줄여야 여러분이 함께 합격을 할 수 있다는 거. 자, 그러면 볼게요. 신고 대상인데 면적 나오잖아요. 그럼 면적 나오면 바닥 면적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이면 그걸 증축이나 개축이나 재축, 신축은 아니에요. 이 경우일 때는 우리는 신고 대상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85, 바닥 면적 합계가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증축이나 개축, 재축을 하잖아요. 그러면 허가 대상입니다. 그 다음 또 하나, 연면적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을 건축한다. 주로 시험제는 신축으로 나와요. 신축만 있다는 게 아니고 건축, 뭐 건축이라고 하면 증축, 개축, 재축 이점 뭐 다 해당되는 거예요. 신축부터 시작해서. 그런데 주로 시험제 신축이 나오더란 얘기예요. 아시겠죠? 근데 이거를 이렇게 두 개를 나누어서 공부를 하잖아요. 되게 많이 헷갈려요. 그래서 물론 바닥 면적 합계가 85제곱미터를 초과해서 뭐가 되는 경우, 그렇죠, 뭐 증축을 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허가 대상이 되겠죠. 그런데 그거 그렇게 구별해서 외우면 힘들어요. 그래서 15개년 분석해 보니까 뭐만 외우면 된다? 그냥 이렇게만 외우세요. 면적 나오잖아요. 앞에 뭐가 되든 간에 면적이 나오잖아요. 각 층 바닥 면적이 나오면 다 합친 게 면적이겠죠. 그 면적이 나오면 무조건 100만 기억하세요. 아시겠죠? 얼마 이하가 되더라도 100 이하가 되면, 아시겠죠? 85제곱미터 이하가 되더라도 100 이하니까 100 이하에 100제곱미터 이하에 해당되는 면적이 나오잖아요. 그럼 무조건 신고 대상 이렇게 기억하세요. 다른 거 고민하지 마시고. 물론 그게 케이스가 안 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15개년 기출문제 분석해 보니까 그렇게 하면 다 풀립니다. 그러니까 물론 예외적인 사항도 있죠. 근데 그것까지 다 하면 포기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그렇죠? 그것까지 다 하긴 힘들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이게 시험 문제 나오면 이게 선지 하나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걸 왜 가지치기 또 할 거예요? 그럼 너무 많아진다니까, 공부할 양이. 아시겠죠? 제가 하는 공법은 간단하게 하는 건 아니에요. 깊숙하게 해야 될 것도 합니다. 하지만 반드시 기출문제에서 풀 수 있는 것, 기출문제 아닌 부분까지는 안 합니다. 죄송하지만. 너 기출문제 외에 거 다른 것도 하고 싶어요. 그럼 다른 교수님 거 하시면 돼요. 제가 강조한 건 뭐냐면 공법은 기출문제만 하자입니다. 기출문제 중에서도 한 문제, 기출문제 중에 틀리라고 내는 문제들도 있어요. 그런 문제는 또 버립니다. 네? 공법은 이 정도만 해도 양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이까지만 하자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네? 그러면 여기 나온 대로 면적 나오면 무조건 면적 100제곱미터 이하 나오잖아요. 그럼 신고. 100제곱미터 넘잖아요. 그럼 허가 대상 이렇게 보시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 높이 나오잖아요. 높이. 건축물 높이를 어떻게 3m를 넘어서서 만약에 증축한다. 그럼 허가 대상이에요. 기존 건물이 있는데 높이를 3m 이하로 증축하잖아요. 그러면 그건 뭐가 된다? 그렇죠. 신고 대상. 그래서 이렇게 외웁니다. 높3이 증축. 다시 높3이 증축. 동그라미 치실 게, 키워드를 치실 게 높3이 증축. 이것만 동그라미 치시면 돼요. 됐죠? 이렇게 기억하시고. 대수선. 대수선 행위 중에서 신고 대상이 되려면 수선 나오잖아요. 대수선 행위 중에서 수선이라는 게 나오면 무조건 면적, 층수 상관없어요. 무조건 신고 대상. 됐죠? 수선 나오잖아요. 대수선 행위 중에서 우리 대수선 행위 쫙 많잖아요. 그 중에서 뭐 나오면 수선 나오잖아요. 그러면 무조건 뭐가 된다? 오케이. 무조건 면적, 층수 상관없이 무조건 뭐가 된다? 신고. 그리고 또 하나. 대수선 중에서 수선이 아닌 경우 있죠. 대수선 중에서 수선이 아닌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반드시 누굴 찾아야 돼요? 연 200 상미를 찾아야 돼요.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일 때만 뭐가 된다? 신고 대상이 됩니다. 이거보다 크면 높으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그럼 허가 대상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이 부분, 이거. 대수선 회사에 다니는 제 여자친구입니다. 상미라고. 대수선 회사에 다니는 제 친구 상미예요. 이 친구가 대수선 회사에 다니는데 연봉이 얼마냐면 연 200밖에 안 돼요. 연 200 미만이에요. 그래서 맨날 뭐죠? 투덜투덜 많이 해요. 그래서 대수선 회사에 다니는 누구? 연 200 상미 버는 제 친구, 여자친구. 그래서 비슷하게 생겼나요? 연 200 상미. 연 200 상미. 됐나요?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 그리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을 뭐 한다? 대수선하고자 한다. 그럴 때는 뭐가 된다? 신고. 그래서 맨날 자기 연 200밖에 못 번다고 맨날 신고한대요. 됐나요? 이거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됐죠? 그 다음 이거죠. 그래서 대수선 그렇게 깔끔하게 정리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층수하고 면적 나올 때 이거죠. 공업지역이나 지구단위 계획구역, 그리고 산업단지에서 건축하는 연면적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하이고 2층 이하인 공장을 건축하고자 한다. 그러면 이건 신고 대상이 됩니다. 신고하면 허가받은 것으로 본다. 됐죠? 조건이 공업지역, 지구단위 계획구역, 산업단지에서 건축하는 연면적 합계가 얼마? 500제곱미터 이하이고 2층 이하인 공장을 지을 때. 됐나요? 그때 신고 대상이 된다고. 그래서 공지산. 자, 이거죠. 이겁니다. 공지산. 이 공지산 주위에는요. 공지산에는 뭐가 많냐면 오이가 엄청나게 많아요. 장난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주위에 뭐가 있는지 알아요? 공지산 주위에 뭐가 많냐? 오이가 많으니까 당연히 무슨 공장이 많아요? 오이 공장이 많겠죠. 이거 오이. 그것도 연한 오이가 많아요. 연한 오이가. 그렇죠? 그래서 연한 500이 공장. 그렇죠? 500이니까 500이 공장, 오이 공장 이렇게 기억해야 되고. 자, 어디? 공지산 주변에는 오이가 많이 나온다. 그래서 오이 공장, 연한 오이 공장이 유명하더라. 연한 오이 공장, 연한 오이 드세요. 됐나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두 가지가 되게 많이 헷갈립니다. 높이는 증축할 때 높삼이 증축, 높삼이 증축. 그리고 우리 대수선이 신고 대상이 되려면 수선 행위만 하면 면적 층수 상관없이 무조건 신고 대상. 그리고 만약에 수선이 아닌 대수선일 경우에는 이거 제 친구를 불러주세요. 연 200 상미를 불러주세요.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일 때 신고 대상이 된다는 거. 됐죠? 대수선 행위 중에서. 그리고 이거 공지산에는 뭐가 유명하더라? 오이 공장이 유명하더라. 연한 500이 공장이 유명하더라. 오이 공장이 유명하더라. 이것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문제 바로 적용할게요. 건축법령상 건축 신고를 하면 건축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29회 시험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뭐 찾는 거예요? 허가 받아야 되는 대상을 찾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그럼 1번. 피난계단 증설로. 피난계단의 증설은 대수선 행위입니다. 그럼 대수선 행위 중에서는 수선인지 수선이 아닌지만 찾으면 되는데 이건 수선이 아니잖아요. 수선은 말이 없이 증설이라고 했으니까. 그럼 대수선이죠. 대수선이면 누구 찾아야 돼요? 제 친구. 연 200번은 상미, 연 200 상미, 연 200 미만이니까 오케이 되네요. 3층 미만이 돼야 되는데 3층입니다. 3층이면 3층 미만이 속하지 않죠. 3층은 3층 미만에 안 속해요. 미안합니다. 그렇게 돼요. 그래서 1번은 뭐가 돼요? 신고 대상이 아니고 허가를 받아야 되는 답은 1번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 다음 두 번째. 건축물의 대수선. 수선이 아니고 대수선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뭐가 돼요? 연 200 상미. 연 200 미만 오케이. 3층 미만 오케이. 연 200 상미. 그럼 너는 신고. 됐어. 세 번째. 건축물의 방화벽 수선. 방화벽인데 방화벽이면 당연히 수선하면 뭐죠? 대수선 행위죠. 그런데 수선이라 그러면 앞에 나오는 면적, 층수 이런 거 보지도 마세요. 보지도 말고 수선 나오면 무조건 뭐가 된다? 무조건 신고 대상. 고민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그 다음에 쭉 보는데 건축물의 신축인데 바닥 나왔죠. 면적 나왔죠. 면적 나오면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면적 나오면 100 이하면 신고라고 그랬잖아요. 볼게요. 2층 건물이니까 두 개 합쳐지는 거 맞죠? 그 정도는 해주셔야지. 그 정도는 해주셔야지. 그래서 1층 바닥이 50,
2층 바닥이 30이니까 두 개 합치면 80. 그러면 100제곱미터 이하에 속하는 거네요. 그럼 100제곱미터 이하면 무슨 신고 대상? 오케이. 다섯 번째. 단층인데 건축물 신축합니다. 바닥 나왔잖아. 면적 나왔잖아. 면적 나오면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100 이하면 뭐가 된다? 그럼요. 100 이하면 신고 대상. 그러면 신고 대상 맞네요. 그래서 답이 몇 번? 1번. 너무 원래 이거 풀 때요. 머리 뽀개집니다. 그리고 책 집어 던져요. 왜요? 너무 헷갈려가지고. 그거 오늘 단 5분도 되기 전에 여러분은 해결했습니다. 왜요? 쉬운 공법이니까.